안녕하세요. 저는 한기현이라고 하고요.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학교를 다닐 때 딱히 공부도 재능도 없고 나중에 커서 뭐 할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음악 같은 거를 들으니까 이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 이제 음악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취미로 배우려고 하는 거지 딱히 대학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백제예대라는 곳에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작곡이 아니라 미디 작곡이라고 하는 건데 미디가 영어로 MIDI예요. 이게 약자로 뮤직,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전자 주파수를 사용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소리가 진짜 악기처럼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면은 이게 딱 키보드를 누르면은 피아노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거를 가상악기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좀 음악을 하려면은 진짜 피아노랑 베이스랑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컴퓨터 하나로도 작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음악에서도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화성학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악보를 보시면은 C, F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코드라는 건데 이것들이 있어야 음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음표거든요. 이게 개 이름인데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돼 있죠. 이거를 음계라고 해요. 이 영어로 하면은 C, D, E, F, G, A, B, C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음계라는 거는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12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샵하고 플랫이 붙어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또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저는 딱 도레미파솔라시도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그대로고 위에 뭔가 더 쌓여져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설명한 코드라는 건데 이게 3도 위로 도를 기준으로 도, 레, 미 해가지고 도, 미 그리고 미파솔에서 솔이 돼요. 그러면 도, 미, 솔이 되는 거죠. 그래서 C 코드라고 읽는 거고 이게 읽는 순서는 C,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마이너, B 마이너 플랫 5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을 쳐야 가수가 노래를 하고 이런 반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들을 가지고 작곡을 해볼 거고 또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은 박자표예요. 이것도 악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읽는데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분모, 분자, 그러니까 분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밑에 있는 게 몇 분음표, 4분음표, 밑에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이런 거 악보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4분음표 밑에 있는 게 몇 분음표 그리고 위에 있는 게 그 마디 안에 이 몇 분음표가 몇 개가 있냐. 여기서 이 마디라는 거는 음악에서 보면 악보를 보면 세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 이 사이를 마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디 안에 4분의 3박자면 4분음표가 3개가 있는 거예요. 4분의 2박자면 4분음표가 2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문제 내보자면은 여기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몇 분음표가 몇 개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일 많이 쓰는 박자는 4분의 4박자예요. 대중가요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박자는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드와 이 4분의 4박자, 이 박자들을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 겁니다. 근데 또 노래를 만들려면은 장르라는 게 있잖아요. 발라드도 있고 EDM도 있고 그리고 락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되게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EDM이라는 장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는 장르인데 그 EDM도 굉장히 장르가 많아요. 이거를 모든 걸 통틀어서 EDM이라고 하는 거지 그 EDM 안에서도 되게 부수적으로 장르가 하나 있는데 퓨처 베이스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EDM을 하는 거고 거기에 EDM 안에 퓨처 베이스라는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한번 예시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곡에서도 마디 그 파트라는 게 있어요. 파트 이게 보면은 전주 그리고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이게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전주를 하고 이제 노래를 할 때 되게 말하듯이 되게 잔잔히 가잖아요. 근데 잔잔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으로 가기 전에 곡 파트가 나오는데 이제 좀 더 뭔가 고조가 되고 후렴에 딱 터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곡을 1절까지 들려드리려고 하면 제가 이거를 곡을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곡의 시작할 때 전주 부분이에요. 자, 이제 노래가 나올 때 여기가 벌스입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코러스로 가기 전에 프리코러스라고 합니다. 프리코러스 파트인데 좀 더 긴장감이 흐르는 음악이 됩니다. 여기가 후렴, 코러스예요. 확실히 더 터지는 부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1절까지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곡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작곡으로 미디 작곡으로 들어갈 건데 이 미디 작곡에서도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게임에서도 되게 장르가 총 게임 있고 막 슈팅 게임 있고 막 일단 여러 가지가 되게 있듯이 이 작곡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쓰는 거는 큐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 숫자가 120이라고 돼 있잖아요. 120이라는 것은 템포라고 하거든요. 이 템포가 뭐냐? 곡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메트로놈을 한번 켜보고 들어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거를 75로 하면은 더 느리죠. 이게 템포를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곡의 분위기가 이 템포로 다 결정돼요. 빠른 곡은 되게 빠르고 발라드가 빠르면 되게 신나는 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라드는 60으로 가고 보통 EDM 이 퓨처 베이스라는 장르는 75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악기를 불러와서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뭐가 많이 뜨죠. 근데 저희는 여기 Add Instrument Track이라고 파란색으로 지금 가르쳐 줬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뭐가 떠요. 근데 이것들이 다 악기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상악기 회사가 만든 이 가상악기의 이름을 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건데 세롬이란 악기를 불러와 볼 거예요. 누르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 소리고 보면은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EM이라고 된 악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소리가 바뀌어요. 네, 아까랑 소리가 좀 더 다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리드라는 소리예요. 리드라는 소리인데 보통 멜로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메인 멜로디 이런 걸 쳐주는 악기가 되겠고요. 악기를 좀 더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는 뭐를 부를 것이냐? 이 패드라는 걸 불러볼 건데 이 패드는 소리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여러음을 눌러주면은 소리가 딱
깔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리가 비지 않게 좀 더 무언가를 채워주는 느낌. 이럴 때 패드라는 악기를 쓰고, 패드를 하나 더 쓸 거예요. 근데 아까 건 되게 얇잖아요. 이번 거는 좀 두꺼운 걸 쓸 거예요. 이게 들어보시면은 네, 되게 크죠? 이걸 두 개를 쓸 거예요. 이거를 패드를 좀 더 두꺼운 패드를 해주고, 이번에는 또 멜로디 악기를 채워주는 벨이라는 악기를 불러볼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고요. 나머지는 이제 베이스. 베이스는 저음을 채워주는 악기죠. 이렇게 묵직하게 저음을 채워줘요. 하나 더 베이스를 사용할 건데 이것도 똑같이 더 무거운 걸 패드랑 똑같이 두 개를 쓸 겁니다. 근데 이번 것도 되게 무거운 거 쓸 거예요. 훨씬 더 무겁죠. 자, 이렇게 악기들을 불러와 봤는데요. 이제 또 하나 뭔가를 불러올 건데 이제 좀 비트를 형성시키려면은 그런 악기가 드럼이 있겠죠. 드럼이 확실히 좀 잔잔하지 않게 훨씬 더 뭔가를 비트를 형성시켜주는 신나는 그런 것을 형태를 하는 악기니까 이제 드럼을 불러줄 건데 이거는 좀 아까랑 다르게 이 그루브 에이전트라는 것을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뭐가 또 창이 새롭게 떴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누르면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리를 불러와 줄 거예요. 불러와 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여기에서 이게 제가 사용한 어플인데 스플라이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사이트냐. 음악의 샘플들을 다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이거 보면은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럼도 있고 막 기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드럼을 넣어 볼 건데 그 드럼을 설명할 때 사진을 하나 더 볼 건데 여기에서 또 이게 드럼 종류거든요. 이게 베이스 드럼, 스네어, 하이햇, 크래쉬, 하이탐, 로우탐, 탑 심벌, 플로우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소리를 안 들어보면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알아볼게요. 베이스 드럼은 또 다른 말고 킥이라고 해요. 킥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이런 묵직한 저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놓으시면 여기에서도 소리가 나요. 하나 더 불러볼게요. 이번엔 스네어. 이 스네어는 어떤 소리가 나냐? 훨씬 더 고역이고 더 세요. 그래서 이 스네어도 누워줄 거고요. 이번엔 박수 소리인데 이렇게 그냥 이런 클랩. 그래서 클랩도 넣어줄 거고. 마지막으로는 햇이라는 건 아까 하이햇이라는 건데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것도 넣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악기 세팅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곡의 테마를 만들어 볼게요. Alt를 누르시고 좌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칸이 생겨요. 칸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또 뭐가
화면이 또 새로운 창이 뜨거든요. 여기가 아까 제가 4분의 4박자라고 곡을 만든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되게 칸이 많은데 칸을 4개를 줄였어요. 이게 숫자거든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게 마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4분의 4박자가 한 마디에 4개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인 겁니다. 이거를 16분음표로 쪼개면 16개가 되죠. 16분음표 4개가 4분음표니까 그렇게 돼서 한 마디에 16개의 칸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 건데 그냥 제가 한번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보드를 한번 연결할게요. 네, 소리가 나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를 한번 쳐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해볼 거예요. 이 동그라미 버튼 누르면은 이게 레코딩 버튼이에요. 이게 녹음을 해주는 버튼인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거 메트로놈에 맞춰서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박자가 메트로놈을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박자가 좀 미세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봐볼 건데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칸이 여기에 딱 안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새로 그려서 맞춰줄 건데 이거는 여기에 아까 C, A, F 이거를 개 이름이라고 했거든요. 개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게 C가 도고 A가 라고 F가 파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지워주시고 칸을 딱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쳤다 하면은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서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죠. 한번 다 똑같이 맞춰볼게요. Alt를 누르고 좌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Ctrl D를 누르면은 복사가 돼요. 복사를 하면은 이 음들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네, 이 Ctrl D라는 버튼을 많이 씁니다. 네, 지금 박자가 맞죠? 이렇게 해서 곡의 코드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테마를 만드는 건데 멜로디를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멜로디는 그냥 코드에 맞춰서 음을 치시면 돼요. 보면은 제가 한번 그냥 멜로디를 마우스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곡의 테마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 곡을 1절까지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좀 더 꾸며 볼 건데 어떻게 꾸밀 거냐? 이제 베이스로 저음을 채워줄 거예요. 이 베이스는 여러 음을 치지 않아요. 아까 이 패드는 세 음을 쳤잖아요.
이렇게 세음을 쳤는데 베이스에다 한음만 줘요. 코드는 F, G, E 마이너, A 마이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줄 건데 R 버튼을 누르시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선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좌클릭을 해주시고 Alt를 누르고 다시 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선이 곡선이 생겨요. 이렇게 베이스가 점점 더 작아졌다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효과를 준 거예요. 근데 뭔가 되게 박자감이 없잖아요. 뭔가 비트도 없고 좀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제가 드럼을 한번 넣어줄 거예요. 아까 하이햇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가 하이햇 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이 4분의 4박자를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박자감이 삽니다. 네. 라이저라는 악기를 한번 불러와 볼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게 작아져서 되게 커져요. 근데 이게 보면은 칸이 안 맞죠. 저희는 이거를 1번을 2번 누르시면 이 시계 아이콘이 뜨는데 여기 끝을 누르시고 당겨주면은 이렇게 칸이 맞춰서 박자가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요. 복사를 해주시고 이 한 마디만 잘라서 쓸 겁니다. 3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위가 뜨는데요. 다 자를 수가 있어요. 4번은 풀이에요. 4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풀로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고 저희는 이거를 딜리트해서 지우고 이 한마디를 쓸 건데 그러면은 다 커지잖아요. 그냥 커진 소리만 날 거 아니야. 파형이 이게 보시면은 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커지는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인위적으로 왼쪽 상단을 누르시면은 이 화살표 아이콘이 바뀌게 되는데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면은 파형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작아졌다 커지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리코러스를 만들어 줄 건데 벌스의 이 멜로디, 코드, 베이스 이거는 그대로 갈 거예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8마디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분위기 전환을 해볼 건데 이 소리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겨줍시다. 당겨주고 이제 하나 더 넣자면은 임팩트라는 악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되게 임팩트가 있는 악기인데 들어보면은 네, 훨씬 더 비트감이 형성이 됐죠. 아까 이 라이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아까는 한 마디만 썼다면 이 네 마디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놓자면은 그래서 다음 프리코러스 파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코러스죠. 이 코러스도 한번 찍어볼 건데 코러스는 이거랑 똑같이 패드 똑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바꿔줄 거예요. 아까 패드를 2개 불렀잖아요. 이번엔 좀 더 두꺼운 소리로 바꿔주고
네, 이 소리로 바꿔주고 베이스도 두꺼운 소리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네, 소리가 되게 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는 벨 악기로 멜로디를 입혔다면 이번엔 리드 악기로 멜로디를 입혀볼 건데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한 키보드를 연결해서 생각한 멜로디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아까랑 똑같이 임팩트를 한번 넣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드럼이 남았는데요. 이 드럼도 이 아까 들어본 소리들을 토대로 사용하여 이 소리들을 사용하여 드럼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드럼을 찍어 주고요. 복사만 해주시면은 곡에 완성됩니다. 들어볼게요. 네, 이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제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곡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추가 작업을 해줄 건데 이게 무슨 작업이냐?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요. 곡의 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믹싱이라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펙트 트랙을 눌러주고 이 루먹스라는 것을 불러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홀 아레나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값을 100% 해주고 이 샌드로 들어가면은 이 음악을 이 플러그인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 공간감 효과라고 해요. 되게 한쪽으로 들리지 않고 이게 여러 쪽으로 울리는 그런 효과를 리버브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야 곡이 훨씬 더 살아요. 자, 이제 이것도 걸어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펼쳐보시면 스테레오 아웃이 있어요. 이 스테레오 아웃이 이 모든 소리에 이 소리들의 최종 아웃풋, 모든 소리를 감당하는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걸어줄 건데 이번에는 맥시마이저라는 곳을 걸어주면은 있으면 이게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 있으면 훨씬 더 소리가 음압이 커집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게 믹싱 과정을 맞춰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볼게요.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제가 어렵지 보시면은 제가 이거 완전 백지 상태에서 이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걸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저도 이 감각이 있어야 된다.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듣고 많이 찍어봐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준비를 한 강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 큐베이스를 한 지는 제가 지금 20살인데 18살, 한 2월달 그쯤에 시작해서 한 2년, 한 몇 개월이 됐어요. 2년 한 3, 4, 5개월? 2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따로 뭐 어디서 배운 거예요? 네, 제가 학원에서, 학원을 네, 학원에서 취미로 따로 배우기서 그렇게 해서 미디 선생님이라고 따로 계세요. 네, 배우시면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음악적으로 피아노는 했어요? 피아노 공부? 제가 피아노 공부를 이론, 네. 이라는 걸 배웠는데 제가 좀 화성학을 아는 거는 이론 공부가 따로 있고 피아노 공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론을 알면은 피아노를 다 바탕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다 피아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굳이 피아노를 잘 안 쳐도 코드를 그냥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피아노를 또 잘 치는 거는 또 별개죠. 왜냐면은 코드는 진짜 누구나 배우면 다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피아노를 화려하게 되게 연주곡 같이 멋있게 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저는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코드는 알기 때문에 작곡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뛰어난 연주력이나 이런 게 없어도 이 컴퓨터 하나로 다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우스로 다 하나 되니까. 네. 네. 네, 마우스만 있으면 다 됩니다. 네. 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음악을 좀 전공한 사람이면 네.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죠. 음악을 피아노를 만약에 배우시면은 도움은 많이 되죠. 네. 도움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연주자하고 이게 또 만약에 연주자가 그렇다고 해서 미디를 받는다고 연주자가 또 미디를 잘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연습을 그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치면 좋죠. 네, 잘 치면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작곡할 때 이제 이런 거 연주할 줄 모르고 네. 하는데 이제 코드만 이제 그곡에 떠듬떠듬 하더라도 네.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이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도 샵인지 뭐 플랫인지 그런 느낌을 받고. 그게 음정을 알아요. 음정이란 게 있는데 이게 다이아토닉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 원래 잠시만 제가 키보드를 다시 연결을 해서 들려드릴 건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12키로 네 이렇게 12키로 다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 음정을 네 알아야 그냥 음정을 알아야 이게 샵이 많이 붙고 플랫이 안 붙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그 키가 있거든요. 키가. 네 맞아요. 각종의 키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키가 가정이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키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가 다 코드를 PC 우리가 다음 때 네. 필요한 장비는 그냥 이거 네, 이 케이블만 있으면 돼요. 그냥 지금 소리 들려주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지금 이게 키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내장 스피커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 스피커 가지고는 이게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은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깨져요. 음질이 되게 딜레이가 생기고 되게 깨지기 때문에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걸 사야 이거에 안에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음악을 한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필수로 사야 돼요. 네. 없으면은 되게 소리가 지지직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그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작곡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큐베이스가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다른 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FL 스튜디오 그리고 로직 그리고 스튜디오 1이랑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큐베이스랑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 큐베이스는 작곡가들이 되게 애용하는 프로그램들 중도 하나고, 또 로직이 있는데 로직은 맥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윈도우이기 때문에 맥을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큐베이스를. 네. 네. 몰라서 물어보고.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 처음에 할 때요. 진짜 곡을, 되게 사운드 있게 곡을 찍었는데도 되게 소리가 비어가지고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듣는 걸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듣는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되고, 듣고 귀로 따야 돼요. 무조건. 듣고 그냥 그걸 그냥 귀로 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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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했어요. 네.